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중국보다 작은 나라가 수출을 한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이야? 미얀마에서 20년간 운송업을 해온 한 사업가가 한국을 다녀온 후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죠. 중국만 믿고 살던 사람이 한국의 체계화된 시스템을 보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과연 한국의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화시켰을까요? 지금부터 미얀마 양곤에서 운송업체를 경영하는 민태인 씨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 양곤에서 20년째 운송업을 하고 있는 민태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이었는지 아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20년 전부터 저는 줄곧 중국 중고 트럭만 고집해왔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부품 구하기가 쉬웠거든요. 미얀마와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부품 수급도 빠르고 수리비도 저렴했죠. 그렇다 보니 무엇보다 중국 트럭은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회사에 나와서 운전기사들과 차량 점검을 했어요. 아웅 모라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였는데 이 친구도 중국 트럭만 15년째 몰고 있었거든요. 우리끼리는 중국 트럭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적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19년 어느 날 교통부 산하운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민키 국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태인, 한국에 가서 새로운 운송관리 시스템을 배워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왜 하필 한국입니까? 중국보다 작은 나라 아닌가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K-팝이나 드라마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트럭이나 운송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민키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태국 운송업체들이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후 운송 효율성이 40%나 향상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미얀마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송업계를 현대화하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중국 트럭으로도 충분히 잘 해왔는데 왜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정부 방침이니까 제 마음대로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출발 전날 밤 아웅 모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뭘 배운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아웅 모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장님, 중국 트럭이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 트럭을 사용했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니요. 우리는 둘 다 확신에 차 있었죠. 사실 저는 내심 이런 생각이었어요. 한국에 가서 며칠 구경하고 와서 별거 없더라고 보고하면 되겠다고 말이죠. 그때만 해도 제 생각이 얼마나 바뀔지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양곤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체계적이더군요. 입국 절차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일 놀란 건 교통카드였어요. 공항에서 직원이 이 카드 하나면 지하철, 버스 다 탈 수 있다고 설명해줬는데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죠. 제가 사는 미얀마 양곤에서는 버스마다 따로 돈을 내야 하고 지하철은 아예 없거든요. 지하철을 타는 순간 또 한 번 충격받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데 실시간으로 지하철이 어디에 있는지 나오더라고요. 2분 후 도착이라고 나왔는데 정말로 2분 후에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양곤에서는 버스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30분을 기다려도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2분이라고 했으면 정확히 2분 후에 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신기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는 더 놀았는데요. 체크인할 때 로비에서 QR코드를 스캔하라고 하더군요.
뭔가 했더니 호텔 안내, 주변 맛집, 교통편까지 전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에 근처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도 QR코드로 메뉴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메뉴판이 따로 없었어요. 주문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결제도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했죠.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생각해봤어요. 하루 종일 경험한 게 제가 살고 있는 양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예측 가능하고 편리했어요. 특히 대중교통이 정시에 온다는 게 저에게는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양곤에서는 약속 시간을 잡을 때 항상 여유를 두거든요. 교통이 언제 막힐지,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정확한 시간 계산이 가능하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4분 후 도착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정말 4분 후에 왔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민키 국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여기 시스템이 정말 대단합니다.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웃으시면서 그래서 보내는 거 아니겠나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교통카드나 스마트폰 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전체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처음 보는 저로서는 정말 신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보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한국은 중국보다 더 발전이 많이 된 나라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교통 시스템을 체험해 봤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보라고 해서 2호선을 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게 신기했어요. 제일 놀란 건 환승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마다 요금이 따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양곤에서는 교통수단이 바뀔 때마다 새로 돈을 내야 하거든요. 모든 게 너무 달랐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정류장에 있는 전광판을 봤어요. 3분 후 도착, 7분 후 도착, 12분 후 도착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설마 정확하겠어 싶었는데 정말 3분 후에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에 타보니까 더 놀라웠어요. 운전기사 옆에 작은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에 실시간으로 다음 정류장, 환승 정보, 예상 도착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승객들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곤에서는 버스 기사가 마음대로 운전해요. 손님이 적으면 빨리 가고 많으면 천천히 가죠. 정류장도 요청하면 아무데나 세워줍니다. 그런데 서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후에는 택시를 타봤는데 기사분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지금 이 길로 가면 17분 걸린다고 정확히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1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정확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모든 차량에 GPS가 달려있고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니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신호등도 교통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했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해봤어요. 양곤에서 약속을 잡을 때는 항상 교통 상황 봐서 라고 해요.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정확한 시간 약속이 가능하더라고요. 다음 날 지하철 2호선을 다시 탔는데 지하철 안에서 다음 역 환승 정보, 막차 시간까지 안내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한국어, 영어로 번갈아 가면서 말이죠. 외국인 배려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교통수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전체 도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아웅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기 버스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온다고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는데 직접 보니까 정말이었어요. 셋째 날에는 드디어 현대글로비스 중고차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20년간 중국 중고트럭만 다뤄온 제가 한국의 중고차 시스템을 보러 간 거죠.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어요.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규모에 놀랐습니다. 양곤의 중고차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더라고요. 차량들이 종류별, 연식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담당자가 저를 안내해주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차량은 106가지 항목을 점검받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106가지요? 양곤에서는 겉으로 봐서 멀쩡하면 팔거든요. 차량 한 대를 가리키면서 이 차의 모든 정보를 확인해 보시라고 했어요. QR코드를 스캔했더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몇 년 동안 탔는지, 사고 이력은 있는지, 어떤 부품을 언제 교체했는지 전부 나오더라고요. 제일 충격적인 건 정비 이력이었어요. 엔진 오일을 언제 갈았는지, 브레이크 패드를 언제 교체했는지, 심지어 세차는 언제 했는지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양곤에서는 중고차를 살 때 판매자 말만 믿고 사야 해요. 사고 안 났다, 엔진 좋다 이런 말만 듣고 사는 거죠.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담당자가 10년 된 한국 중고 트럭을 보여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양곤에서 3년 전에 산 중국 트럭보다 상태가 훨씬 좋아 보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정기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 때문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차량 관리를 디지털로 하니까 언제 뭘 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방 정비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때 제 20년 경험이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차가 고장나면 고치고 또 고장나면 또 고치는 식으로 해왔거든요. 미리 예방한다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창고에서 부품 관리 시스템도 봤는데 여기서도 충격받았습니다. 모든 부품에 바코드가 붙어 있고 언제 들어왔는지, 어느 차에 쓰였는지 전부 추적이 가능하더라고요. 양곤에서는 부품을 찾으려면 창고를 뒤져야 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기억에 의존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컴퓨터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몇 개 남았는지, 언제 새로 주문해야 하는지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이야기해봤는데 이런 시스템 덕분에 고객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겨도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예방 정비로 큰 고장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아웅모에게 전화했어요. 아웅모,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정말 원시적이었다고 했더니 아웅모도 놀라더라고요. 2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한국에서 머물던 넷째 날 아침, 아웅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태풍이 와서 트럭들이 다 서 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미얀마 남부에 강력한 태풍이 몰아쳤다는 거예요.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피해가 있었다고 했어요. 문제는 저희 트럭들이 잇따라 고장났다는 거였습니다. 엔진에 물이 들어간 것 같다고 아웅모가 말했어요. 5대 중에 3대가 시동도 안 걸린다는 거죠. 구호물자를 나르는 중요한 시기인데 트럭이 서 있으니까 큰 문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옆 동네 운송업체 이야기였어요. 민아웅이라는 친구가 하는 회사인데 거기는 10년 된 한국 트럭 2대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조건인데 왜 차이가 날까요? 아웅모가 민아웅에게 물어봤더니 한국 트럭은 방수 처리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엔진룸 설계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도 중요한 부품은 보호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급하게 수리업체를 찾아봤어요. 양곤에는 중국 트럭 부품만 있고 제대로 된 정비시설도 없거든요. 이럴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답답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한국 트럭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10년 된 트럭의 엔진룸을 열어서 보여줬는데 방수 처리가 정말 꼼꼼하게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장마철을 고려해서 설계합니다.
라고 설명해줬어요. 미얀마처럼 우기가 있는 나라의 기후를 생각해서 만든다는 거죠. 중국 트럭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웅모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미나웅 회사 트럭은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우리 트럭은 아직도 못 고쳤어요. 부품도 없고 기술자도 없다는 거였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트럭이 서 있으니까 회사 신뢰도도 떨어지고 수익도 안 나고 무엇보다 구호 활동에 차질이 생겼어요. 다음 날 한국에서 중고 트럭을 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문의해 봤어요. 가격은 중국 트럭보다 비쌌지만 품질 차이를 생각하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어 보였어요. 담당자가 한국 트럭은 10년 써도 큰 문제 없이 굴릴 수 있다고 했어요. 정기적인 정비만 해주면 15년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중국 트럭은 5년 지나면 고장이 잦아지는데 말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말이죠. 중국 트럭이 처음엔 저렴해 보이지만 고장 수리비, 부품비, 다운타임 비용을 다 계산하면 오히려 비쌀 수 있다는 거예요. 아웅모에게 전화해서 이번 기회에 한국 트럭으로 바꿔보자고 했어요. 아웅모도 지친 목소리로 사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20년 만에 마음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다섯째 되는 날, 저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거예요. 우민키 국장님이 소개해 주신 담당자를 만나러 갔죠. 담당자는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어요. 미얀마 상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태풍 피해 소식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20년간 중국 트럭만 써왔는데 이번에 한국 시스템을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한국 정부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교통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고 트럭 지원, 정비 기술자, 교육, 디지털 관리 시스템 도입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72시간 내에 긴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미얀마 현지 상황이 급하다는 걸 이해하고 계신 거죠. 중고 트럭 20대와 정비팀,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까지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해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중국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물건만 팔고 끝이었죠.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의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해서 미얀마 교통 발전에 기여해달라는 게 전부였어요. 상업적인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때 우민키 국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태인, 어떤가? 한국 시스템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국장님,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게 너무 많았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국장님이 웃으시면서 그래서 보낸 거 아니겠나? 라고 하시더군요. 담당자가 추가로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차량만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 체계가 다릅니다. 예방 정비, 실시간 모니터링, 효율적인 운영이 핵심이에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사업자의 자존심보다 중요합니다.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담당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좋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은 쉽지 않아요.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고 기존 방식을 바꿔야 하거든요.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저는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20년간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 태풍 사태를 겪으면서 확신이 섰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아웅모에게 전화했어요. 아웅모, 한국에서 트럭과 시스템을 지원해준다고 한다.
우리 회사가 완전히 바뀔 거야. 라고 했더니 아웅 모두 기대에 찬 목소리로 정말입니까, 사장님? 우리 회사도 사장님이 말한 대로 한국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는 건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정말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 한국에서 중고 트럭 20대와 정비팀이 도착했어요. 처음 트럭들을 봤을 때 직원들이 모두 놀라더라고요. 아웅모가 사장님, 이게 정말 중고 트럭 맞습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요? 라고 물었어요. 겉으로 봐서는 새 차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깨끗했거든요. 한국에서 온 정비사가 설명해줬는데 106가지 점검을 거쳐서 온 거라고 하더군요. 제일 신기한 건 디지털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각 트럭에 GPS와 센서를 달고 실시간으로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트럭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우 마라는 양곤대학교 공학과를 졸업한 젊은 직원이 있는데 이 친구가 시스템 활용을 제일 빨리 배웠어요. 사장님, 이제 트럭이 어디에 있는지, 연료는 얼마나 남았는지, 언제 정비해야 하는지 전부 미리 알 수 있어요. 라고 신나게 말하더라고요. 정비소도 5곳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현지 직원 200명을 교육시켜줬어요. 정비 매뉴얼도 전부 디지털화해서 태블릿으로 볼 수 있게 했죠. 제일 인상적인 건 예방 정비 시스템이었어요. 트럭이 몇 킬로미터 달렸는지, 엔진 상태는 어떤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고장나기 전에 미리 정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아웅모가 사장님, 이제 차들이 길에서 갑자기 서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미리 정비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였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예방 정비 덕분에 갑작스러운 고장이 90% 줄어들었습니다. 고객들 반응도 달라졌어요. 실시간으로 트럭 위치를 알려주니까 언제 도착하냐는 문의 전화가 확 줄어들었어요. 고객들이 직접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양곤 시내에서도 QR코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그 시스템을 미얀마에도 적용한 거죠. 처음에는 나이든 고객들이 어려워했지만 젊은 층에서는 금방 적응했습니다. 다우마가 직원들 교육을 맡아서 했는데 젊은 친구들은 정말 빨리 배우더라고요. 사장님,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일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뿌듯했습니다. 제일 상징적인 순간은 20년간 써온 수기장부를 정리할 때였어요. 기름때 묻고 낡은 장부들을 보면서 이제 안녕이라고 중얼거렸어요.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니까 장부가 필요 없어졌거든요. 다우마가 태블릿을 들고 와서 사장님, 이제 실시간으로 매출, 비용, 트럭 상태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보여줬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기분이었어요. 우민키 국장님이 회사를 방문하셨을 때 민태인, 이제 미얀마 운송업계의 모델 케이스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운송업체들도 우리를 벤치마킹하려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미얀마와 한국 교통혁신 포럼에서 발표를 하러 간 거였어요. 중국 차에만 의지하고 한국 차는 보지도 않던 제가 한국에서 기조 연설을 하게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포럼 회장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 운송업체 사장들, 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 같은 시골 운송업체 사장이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한다니 꿈만 같았죠. 발표 준비를 하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봤어요. 한국 시스템 도입 전후의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운송 효율성 45% 향상, 고장률 90% 감소, 고객 만족도 80% 증가였어요. 기술은 사치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태풍 때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왜 시스템 변화가 필요했는지 설명했죠. 20년 전 중국 트럭 사진과 현재 한국
디지털 시스템 화면을 대비해서 보여줬을 때 청중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같은 회사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변화가 컸거든요. 한국 외교부 담당자가 민태인 사장님의 사례가 동남아시아 교통 협력의 성공 모델이 되었다. 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분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20년간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중국 시스템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까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더라고요. 미얀마 대사님도 오셔서 민태인 사장님 같은 분들 덕분에 양국 협력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네트워킹 시간에 여러 나라 사업가들과 이야기했는데 모두들 한국 시스템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도입할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답변했어요. 기존 방식을 바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조언해드렸죠. 다음 날 현대글로비스를 다시 방문했는데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고객으로서, 파트너로서 가는 거였거든요. 담당자들도 미얀마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라고 반겨주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미얀마 전국으로 이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싶다고 답변했어요. 이미 다른 도시 운송업체들에서 문의가 오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에서 아웅모에게 전화했어요. 아웅모, 우리가 이제 미얀마 운송업계를 바꿔나가는 선구자가 됐다고 하니까 아웅모도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사장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생각해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철학이었어요. 지금 저희 회사는 미얀마에서 가장 혁신적인 운송업체가 되었습니다. 다우마는 이제 디지털 시스템 전문가가 되어서 다른 회사들을 컨설팅하고 있어요. 아웅모도 한국식 정비 기술을 배워서 다른 기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들이 우리를 신뢰해 줍니다. 민태인 회사에 맡기면 안전하다는 평판이 생겼어요. 이런 신뢰가 바로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미얀마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저 하나의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미얀마가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